제4장이신 수원특례시 의회의 최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의 개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장 최명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의정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환경안전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의정토론회는 수원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처리 기술의 고도화, 정책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행정과 시민,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현장의 전문가, 정책 담당 공무원,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일 때 우리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처리 기술 고도화의 중요성, 향후 관련 법 제도의 정비,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제 발표를 해주실 한국기술건설연구원 이상문 수석연구원님과 최일선의 생활 폐기물 처리 담당하고 계시는 수원시 청소자원과 유정수 과장님, 또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회 이재훈 회장님, 천안 불당 금호 어울림아파트 김수정 주민 대표님, 수원시 음식물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이창희 위원님, 수원시정연구원의 강은하 수원시 탄소중립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논의되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천사라든지 동향 같은 것들을 좀 약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실제 수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91년으로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30년 정도 그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로도 또 95년에 이제 종량제를 실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좀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도입을 했고, 현재는 좀 더 이제 또 수도권 과밀화가 좀 집중이 되면서,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릴 때 좀 곤란한 점, 좀 많이 환경적으로라든지 불편 이런 쪽에서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는 또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하수 처리장에서 음식물 폐기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제한하기 위해서 고용물을 80% 회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포저 같은 것들을 집에서 실제 활용을 하게 되면 혹시 디스포저를 집에서 활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근데 실제 활용해 보시면 다른 음식물 처리하는 것보다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면은 따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러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싱크대에 넣어서 넣고 갈아서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80% 회수에 있어요. 80% 회수로 하면 음식물을 한 500g 폐기물을 넣었다. 그러면 나머지 80%, 한 400g을 다시 다른 별도의 통에 담아서 그걸 다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리성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수통을 제거하고 그냥 설치하고 하수관에 버립니다. 그럼 그게 이제
불법적인 문제가 돼요, 사실. 그래서 하지만 또 그것도 그렇게 불법적으로 활용을 해도 환경부에서는 적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집에 직접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진짜 80%를 까지 다 내보내고 있는지 이걸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점 그런 문제점 좀 있고 그래서 이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디스포저 개개별로 80%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민들은 디스포저를 회수통을 다 떼고 전부 전량 다 하수관으로 그 싱크대 배관으로 내려보내게 한 다음에 그 회수하는 거를 그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공공 하수관에 보낼 때 80%를 회수하고 20%만 내보낸다. 요게 이제 전체 요새 그 하고 있는 좀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보면 뭐 그 악취나 그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뭐 냄새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불편하지도 않고 좀 약간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걸 80% 회수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기술의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현재 지금 공동주택에 국한해서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을 보면 주방용 오물 분쇄기라고 하는데 이제 디스포저라고 하죠. 디스포저 방식이 하나 있고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동 이송 장치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현재 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아파트가 약간 고가인 경우에 저 자동 이송 장치 방식을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운영비가 좀 많이 들고 실제 설비비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감안하고 그냥 쓰십니다. 그리고 시스템 처리 자원화 방식은 그 디스포저를 활용하는데 80% 회수를 안 하고 전부 지하로 보내서 지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발효 소멸 장치, 뭐 내부에서 통이 있어서 뭐 건조시키는 장치 이런 것들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다 처리가 되면 나머지 음식물 찌꺼기들을 걸러서 또 들고 내려가서 버려야 되는 단점이 있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실 요 세 가지 이외에 이제 제가 다 다른 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에 대해서는 연구를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서 오늘은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오물 분쇄기 방식, 디스포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전체 가구가 아니라 개별 가구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게 시스템화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관 막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디스포저에 음식물 쓰레기를 막 집어넣어서 내려보내면 아래층에 있는 쪽에서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싱크대가 역류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연구를 하면서 그 안산에 있는 아파트에 실증을 했을 때 1층과 2층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한 1, 2회 정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동 이송 장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싱크대 내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외부에 별도의 그 관이 따로 있습니다. 진공 방식으로 진공으로 쭉 빨아들여서 지하로 내려보내서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기축 아파트에서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신축할 때 요 설비까지 전부 설계에 들어가서 반영이 되어야 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처리 자원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축 아파트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물론 신축 아파트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자동 이송 방식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그 가격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물론 이게 그렇다고 이제 시스템 처리 자원화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편리성과 뭐 다른 여타 분야에서는 충분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20% 미만 처리수 하수 배출하여야 상용화 판매 가능. 요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럼 20% 미만 처리수를 하수 배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쭉 보시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는 데서 그 인증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 미만이 되면 합격, 인증, 통과를 해주는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인증시험을 통과를 시켜주는데 환경부는 아직 소극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 실험했던, 측정했던 포인트 그 시점에서만 20%가 되는 거고 나머지 때는 30% 넘어가는, 20%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용물 회수를 80% 이상 할 수 있는 24시간 동안 그게 계속 회수가 되고 있는지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를 설득을 하려면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요쪽 관련해 가지고 약간 저주파 센서를 활용해서 고용물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게 좀 더 시장이 더 커진다면 그런 걸 도입을 해서 환경부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한 1년 정도 실제 돌려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게 제 이제 작년에 잠깐 연구를 했던 자동 이송 장치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반포 르엘 아파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축 아파트에 이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고가였습니다. 금액이 좀 비쌌고 그래서 그런 이제 반포라든지 뭐 이렇게 그쪽 서초동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일단 한 5개 정도 됐고 롯데타워에서도 이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싸다. 그리고 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냐면 환경부에서 싱크대를 통해 배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그래도 우리는 이 고층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이걸 다 버려야 되느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냐 해서 이 기술은 이제 해외에서 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 싱크대 배관을 통해서 음식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관이 이제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부에서 제한 규제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각 가정에서 이제 주황색 선을 따라서 음식물을 저기 이제 싱크대 배관이 아니고 이제 별도의 배관입니다. 그 배관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되고 이 내려오는 동력은 아래쪽에서 압축 공기 탱크를 가지고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쭉 빨아들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음식물들은 전부 수거된 음식물들은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근데 음식물 쓰레기를 뭐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비닐봉투에 싸서 저 통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비닐봉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원화하고 있는지는 제가 그쪽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이 좀 있다. 이런 저기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했던 범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써놓으셨는데 이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왼쪽에 상단에 지금 보이는 사진이 그때 실제 아파트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싱크대가 옆에 보이시고 왼쪽에 보시면 뚜껑이 하나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리고 거기에다가 봉투에 싼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잠시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이 찼을 때 자동으로 이제 진공으로 쭉 빨아들이게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와서 이런 저장소에서 메인 저장소에서 저장됐다가 수거 차량으로 수거를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각각 각 부위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입구가 있고 수직관 내려와서 횡주관 통해서 메인 저장을 통해서 쭉 흘러간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사실 이것도 활용을 해보면 실제 이렇게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제 성능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식으로 성능
안 좋은 측면이 무엇이 있을지 좀 실험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3-4번 정도는 그 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비닐봉지가 딸려가다가 진공압이 약해서 중간에 걸리는 경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실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처리 자원화 방식은 사실 제가 이제 이 관련 연구를 이제 10년 전에 참여연구원으로서 참석을 해서 연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그 연구 책임자셨던 분들이 전부 은퇴를 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여기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거 형태가 이제 아파트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뭐 시범 사업도 여러 번 했지만 시범 사업에서 그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걸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데 환경부 입장에서도 사실 그 하수 처리장이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에 들어가는 부하가 너무 많아지면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너무 안 좋아진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역시 그래도 환경부 쪽에서도 이런 주민 편의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런 맞출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그런 걸 좀 도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관련되어서 국토부가 사실 국토부의 요 기술이 반영이 돼서 좀 기술이 확산이 되면 국토부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기술 개발과 실증을 관련해 가지고 정부 출연금을 이렇게 많이 써서 그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구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저는 이제 요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음식물 분쇄기 쪽 그리고 관망 이송 쪽 관망이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그런 것 쪽이랑 그다음에 건조기랑 부산물 연료화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배워서 연구를 하게 됐고 고획분리랑 건조기기 쪽 이 두 번째 라인 쪽에 참여연구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 분들이 다 은퇴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핵심 기술 개발은 이제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을 했고, 실증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산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한 군데 또 교도소 쪽에도 한번 해서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실증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싱크대에서 음식물을 분쇄해서 관망을 흘러서 내려가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민간 기업에 이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 민간 기업이 사실 저희 그 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에서 이거를 현실화시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는 했을 때도 실증을 했을 때 어떤 최종적으로 나왔던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화시켜서 그 앞에 정원도 가꾸고 했었는데 그 퇴비에 포함된 염분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한 1년, 2년은 좀 잘 자라다가 한 3년부터는 그 땅이 완전 좀 약간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퇴비도 사실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지금 한 3, 4년 정도 개발을 해서 80% 이상 회수를 하는 것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성능 보증 시험을 받았고 통과해서 인증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좀 전달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 이송 장치랑 음식물 쓰레기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대신에 그때는 별도의 진공관을 통해서 배송이 된다면 지금 이 기술은 싱크대를 통해서 수직관을 통해서 내려와서 지하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에서 처리를 해서 이제 나머지 20%는 공공하수관으로 내보내고 나머지 회수한 음식물들은 건조시켜서 자원화시키고 재활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자원화하고 재활용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차에 실려서 나가는 건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부 재활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연구 개발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 제로
제로 아파트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제 이제 구현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전 세대에 그 음식물 폐기물, 그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를 하고 그 음식물 분쇄기에 설치된 분쇄기에서 가른 음식물 쓰레기들을 수집관을 통해서 쭉 밑으로 내려보내서 아래쪽에서 한꺼번에 처리해서 20%만 방류하는 그런 기술이 그런 기술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층에는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고액 분리, 뭐 발효 소멸, 뭐 현기성 소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음식물을 다 자원화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구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물 분쇄기, 디스포저가 있고, 싱크대를 통해서 내려보내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건조 자원하고 하수 방류를 하게 된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거름막에서 고용물을 회수해서 잠시 보관했다가 또 그런 것들을 다 들고 승강기로 내려와서 아파트 단지 그 탐에 또 버리고 그걸 또 며칠 또 모아놨다가 또 가져가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나온 거를 바로 버리면 사실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하루 이틀 지나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나는데 보통 가정에서 한 2, 3일 정도 숙성을 시켜요. 음식물 쓰레기를. 막 죽이 될 때까지. 그럼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예,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승강기에도 뭐 음식물 쓰레기들이 막 음폐수들이 막 있어서 냄새 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벌레도 많이 꼬이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건데 시스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주방에서 그런 걸 다 들고 나갈 필요 없이 바로 싱크대에 걸어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시스템 처리 방식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너무 좋고 간단하고 쉽네 이게 아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했던 기술들은 이제 전처리하고 고액 분리하는 것.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모아서 아래쪽에서 이제 전처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관망 이송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막히느냐. 음식물 쓰레기가 걸려서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막히느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계란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데 그냥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란 껍질 같은 경우가 저런 밤에 쌓이게 되면 물이 아무리 써도 잘 흘러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쓸려가다가 그게 이제 식용유나 이런 기름들을 만나면 딱딱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쭉쭉 막히면서 그 관이 막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잘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관망 쪽도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밑에서 처리하는 기술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뭐 발효 건조 시스템, 뭐 청기소화 시스템, 또 건조 천화 시스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쭉 개발을 했고 그거를 실제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그 모형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모형 아파트를 만들어서 한 3층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디스포저를 설치하고 아래쪽에서 흘려보내고 아래쪽에서 실제 처리하는 거를 제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이제 뭐 기술들은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좀 했다. 뭐 이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처리 자원의 방식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전처리, 광망, 현기소화, 발효소멸, 건조 탄화 이런 기술들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그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이제 그 은폐수들을 다 모아서 그 현장 한국 산업기술시험원에 보냅니다. 그럼 이 안쪽에 고용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그쪽에서 평가를 해주게 되는데 보시면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그 시스템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배출했던 그런 물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유입수, 실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은폐수가 되겠죠. 은폐수. 그리고 왼쪽은 이제 더 센 거죠. 왼쪽은 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것, 또 오른쪽도 이제 처리 배출수라고 해서 배출해서 그 공공하수관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그런 물을 좀 한번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현재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악취,
뭐 주민 불편, 뭐 환경 훼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승 기술로는 뭐 우물 분석이라든지 자동 이송 장치, 뭐 시스템 처리 자원화 방식 이런 것도 있는데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이 있겠고 현재는 실제 환경부 측면에서 이제 하수 관로로 내보낸다는 측면에서 가장 이제 좀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기술은 이제 시스템 처리 자원화 방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거 말고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좀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게 SRS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음식물 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파주에서 현재 실증을 지금 진행 중인 내용이라서 이 발표 자료에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 고용물 80% 이상 회수 측면에 대해서 검증이 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저도 지금 그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래도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고 좀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처리 자원화 방식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 그리고 자원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감량을 위해서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원순환형 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현황입니다. 하루에 평균 200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별도 발생되는 음식물은 별도의 사설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체계로 재활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 배출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들 그리고 남는 음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0톤 정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톤씩 발생되는 하루에 200톤씩 발생되는 폐기물을 모으면 2024년 기준으로 연간 7만 3천 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 특례시는 발생된 전량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사료화를 통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100% 자원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폐기물 주요 발생 추이입니다. 22년도에는 1인당 배출량이 0.173kg였었고요. 23년도엔 0.168kg, 24년도엔 0.162kg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우리 예상 발생량보다 실제 발생량이 한 6% 정도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종량제 운영의 정착과 시민의식 개선의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정한 배출 관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종량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칩과 스티커를 이용한 납부 필증, 그리고 RFID 종량기를 이용한 종량기, 그리고 종량제 봉투 3가지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100% RFID형 종량기를 도입하여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계량 관리할 수 있고 정확한 통계 확보와 요금 부과를 공정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께서 배출량에 따른 요금 부과 체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투명한 제고는 폐기물 감량 유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배출 비용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 음식물 폐기물을 전량 자원 회수 시설에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사료는 전량 농가에
공급되고 있으며 지역 내 순환형 자원 재활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입니다. 이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화 시설은 자동화 시스템을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악취 저감 시설 등을 통해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을 보시게 되면 4가지 공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선별 및 파쇄 공정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 선별기를 통해 입자를 균일하게 분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정밀도가 사료의 품질과 공정 효율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배출 단계에서 분리배출 정확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면 시민 입장에서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흙이 붙어있는 야채의 뿌리라든가 지나치게 단단한 과일 껍질, 그리고 갑각류, 폐류의 껍데기, 그리고 차류라든가 한약재, 찌꺼기 등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하여야 하며 이 구분이 정확할수록 자원화율은 높아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 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올바른 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서 홍보 및 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정은 탈수 및 건조 공정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수분 함량을 줄이고 부패 및 악취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공정은 선별 및 자력 및 진동 선별 과정입니다. 철 등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고 채망을 통해 입자를 미세하게 정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완성 및 저장 단계입니다. 생산된 사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출하 전에 품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시는 2024년도 한 해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서 총 6,143톤의 사료를 생산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 폐기물이 농가에서 활용되는 유용 자원으로 순환되는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는 환경적 효과도 큽니다. 소각 매립되지 않고 전량 자원화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은폐수의 지하 침투를 방지하고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토양 개선 및 수질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효과를 통해 우리 시는 환경보전과 기후대응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의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과정과 그 환경적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식물 폐기물 외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유형 폐자원의 분리배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 분리배출입니다. 투명 페트는 생수병, 음료수병 등 투명 용기만 해당되며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투명 페트는 중요한 재활용 자원이기도 합니다. 수거된 투명 페트는 의류, 가방 등으로 재활용되며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무인 회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무인 회수기를 통해 투명 페트병 한 병을 회수할 때마다 10원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순한 분리배출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보상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자원순환 참여 모델로 자리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이팩 분리배출입니다. 종이팩은 세척 후 건조하여 배출하며 안쪽에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있는 멸균팩도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 2kg당 화장지 1롤 그리고 종량제 봉투 2장을 20리터를 교환해드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건전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일반 폐기물과 분리하여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손, 부푸름이 있는
경우에는 랩이나 비닐로 밀봉하여 공기 접촉과 수분 침투를 방지해야 합니다. 제품에 내장된 건전지 중 탈착이 가능한 건전지는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고, 손 선풍기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건전지 일체형 제품은 제품 그대로 배출하셔도 됩니다.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배출이 불가능한 대형 배터리는 주민센터라든가 자원순환센터 선별장을 통해 별도로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17년부터 폐건전지 20개를 새건전지 2개로 바꿔드리는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생활 속 자원순환 참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자원화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홍보, 안내하고 배출 수거 체계를 효율화하고 자원화를 위한 품질 향상을 핵심 과제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와 행정 관리가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모든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수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토론의 자장을 맡은 환경안전위원장 최명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문 수석연구원님과 수원시 청소자원과 유정수 과장님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수원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발표 순서는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회 이재훈 회장님, 천안시 불당 금호 올림아파트 김수정 주민대표님,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이창희 위원님, 수원시정연구원 강은하 탄소중립지원센터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토론문을 바탕으로 8분 이내로 의견 발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재훈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회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토론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경 써주고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있는 음식물 처리는 아파트 민원에서 굉장히 큰 민원이거든요. 여름이면 특히나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킬 수도 있고, 그리고 큰 대형차가 와서 차를 돌리게 돼서 아이가 위험하게 한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되게 큰 고민입니다. 아까 시스템 관리 자원화 방식은 굉장히 좋고 꼭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구축 단지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그 돈을 쓰면은, 돈도 비싸죠. 돈을 쓰면은 위축 때문에, 위축 우리가 시켜서 장기성 충당금은 그런 데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기성 충당금은 소유자만 돈을 내는데, 그 소유자만 돈을 내는 거를 갖다가 사용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릴 수 있고, 이제 심각한 문제라서 구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불가능하고요. 시축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신 얘기 중에 에너지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원 회수를 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게 굉장히 키워드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금 있는 시설, 아니면 지금 있는 그 면적을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우리가 음식물 처리기가 있죠. 회수시설. 그 정도가 아마 200kg 정도를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만약 200kg를 저장하는 그곳에서 전기와 배수시설만 있다면은 바이오, 그러니까 미생물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회수율은 한 10% 정도 손에서 고용권 10% 손에서 하고 그리고 저는 농부입니다. 과수를 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TB화 시켰을 때 염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염분이 왜 문제냐면은 그냥 썼을 때는 염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미생물로 발효시켰을 때는요 그 염분이 미네랄로 변해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실제 저는 그거를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침출수는 나무에 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분들은 나무에 뿌려주는 TB를 쓰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런 시설을 통해서 아파트에서 그걸 만들어낸다면은 그거를 조금 부수시켰다가 모든 아파트 단지들은 뭐를 하죠? 봄이면은 TV를 사서 써요.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주말 농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단지에 쓸 수 있고 이렇게 순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현실적 반응 그리고 그 기계가 보통 2,000에서 2,600 정도 간다라는데 그 렌탈을 해더라도 우리가 내는 비용 정도면은 충분히 그 비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는 얼마나 좋으냐면 시에서는 지금 자원화시설에 가면은 사료화하더라도 그 얻은 돈 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더 많은 돈을 예산을 지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노력으로 이런 걸 해결한다면요. 아파트에서 절감하는 비용을 청사자원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비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사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육을 할 수 있고요. 인증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이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페트라스틱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들을 인증을 통해서 그 아파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럼 서로가 시에도 좋고 그리고 공공적인 탄소도 저감을 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입주민들이 그만큼 쾌적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사실 유정수 과장님하고 잠시 사무실 위로를 했거든요. 이런 환경 문제들은 시와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지 않으면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에서 입안하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용불이거든요. 정말 공용불이에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을 시에서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도 또 이렇게 조례로다 지금 지원 정책을 만들고 그런다면은 얼마든지 수원시가 뭘 추구하죠?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시발했는데 충분하게 녹색 성장과 탄소 중립을 우리 스스로가 실현하면서 입주민들은 뭐를 느끼죠? 자긍심을 느끼어요. 내가 뭐를 통해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는데 이렇게 수원시가 선도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도적인 도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환경을 살리고 있고 후손들에게 뭘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버린 음식이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자원이. 우리가 TV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주말 농장하는 분들은 무료로 가져가서 쓸 수 있거든요. 입주민들은. 그런 것을 좀 끊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특히나 주민들의 의식이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을 무지무지 많이 씁니다. 그 많이 쓰는 일회용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는 유한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 쓸 수 있는 인증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것을 같이 시와 위회와 그리고 아파트 협회가 같이 협력만 한다면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미생물 발효 처리기를 통한 선순환 모델 도입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협회 차원에서
탄소 중립 아파트 인증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아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빛감탄 아파트 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천안시 불당 금호 어울림 아파트 주민 대표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불당 금호올림에서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금 음식물 처리기 시범 사업 단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설치된 거는 이제 음식물 처리 시스템 민간 기업하고요. 천안시 행정과 권유로 저희가 단지가 좀 작아서 좀 이렇게 설치하시기가 조금 용이했나 봐요. 그래서 2023년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그 음식물 처리기를 쓰고 있었어요. 요새 이제 신규 아파트 입주를 하면 거진다 음식물 디퓨저를 설치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이제 업체에서 권유를 하시기에 그 설치를 하면 엄청 편한데 2차 처리기를 떼고 설치를 하시면 된다. 엄청 편하다. 그래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음식물 처리 시스템 개발한 업체에서 이제 저희가 달아주셔서 써보니까 시스템 똑같은데 이제 좀 마음이 좀 가볍죠. 이제 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뭐 마음이 가볍고요. 그리고 일단은 음식물 처리기가 있으면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보통 요새 남자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가지고 가시니까 보호수당이 일단 좀 적어지면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해놓으면 일단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뭐 어쨌든 음식물은 물이 새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엘리베이터도 흐르지 않고 냄새가 덜 나고 그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파트에 하나 정도 있어요. 혹시나 모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 있는데 냄새가 확실히 없고요. 편하고 벌레도 사실은 여름에 어쨌든 바로바로 버릴 수 있는 용량이 안 되면 이제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벌레도 사실 많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고요. 뭐 일단 저희가 두 동이 있는데 202동을 설치를 했어요. 전 세대를.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만족을 하고요. 지금 저희는 대체적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시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신규 아파트들도 사실은 입주 때부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정 주민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천안시 공동주택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음식물 처리 시스템 설치 후에 주민의 입장에서 사용 후기와 장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수정 주민대표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창희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 평가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위원 이창희입니다. 저는 오늘 나온 이유가 수원시를 칭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너무 자원화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저의 생각을 많이 적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류는 동향을 보면 현행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승강기를 거쳐서 공동 수거장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악취와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환경적인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리 기술을 개선함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설치 후 40년이나 50년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행형인 기술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리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청결과 편리함은 있으나 이게 하수구 막힘이 많더라고요. 맞고 또 모니터링이 불가해요. 누가 뭘 버리는지 가구 내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자동 이송 장치 하수구. 이거는 하수구의 배출 문제에 하수구에 배출하는 문제와 공동주택에서 가구당 분리 배출의 투명성과 설치비가 고가 인정이 되게 부담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시스템 처리 자원화 방식은 공동주택 주민의 편리한 생활과 제로와 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자원화 가능한 좋은 방식임은 틀림없으나
국가 주도용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안과 방법이 또 계속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국가 인점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원 특례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성과평가위원으로서 느낀 점을 한번 토론하고 싶은데요. 수원시는 자원화 해수시설에서 쓰레기를 음식물을 자원화를 해수실에 가서 100% 사료화를 만들므로 해서 탄소 배출을 낮추고 토양 개선과 수질 보호를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앞서가는 좋은 시설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활용과 환경 보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과평가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부지 선정 시 주민들의 협조와 설득으로 현재는 음식물의 쓰레기 배출량도 줄고 있고 주기적인 시민 방문과 탐방, 저도 가봤거든요. 처리 능력과 기술적인 부분도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와 발생량 줄기에 노력하여 2024년도에는 인당 배출량이 감소됐다고 되게 이게 조금 6.1% 정도 감소됐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줄이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로 발생량 감소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동화 시스템 냄새 저감 설비로 100% 사료화로 자원 재활용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는 제일 좋은 게 주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8달부 주부 모니터링단인데요. 구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홍보와 캠페인,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처리 과정을 확인하여 환경 개선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어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희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발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분류 배출 개선 처리 기술에 대한 장단점을 아마 이제 성과평가위원으로서 입장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예,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주부 모니터링단을 통한 홍보와 캠페인이 효과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시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하 수원시 시정연구원의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정연구원의 강은하입니다. 저는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원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기본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수원시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정수 과장님이 이제 그 발표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율은 이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료화 시설도 이제 문제 없이 루틴하게 잘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 없이 잘 처리되고 이제 자원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운반이나 처리에 상당한 비용과 에너지가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제 그 계획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궁극적으로 발생되는 양을 줄이도록 이제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에서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에서의 기본 원칙은 폐기물의 근원적 발생 저감을 위해 저감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또한 에너지 재활용 위주의 그런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로 개선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은 재활용되는 방식이 고부가가치형으로 해서 재활용품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에서의 기본 원칙 중에서도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 방식의 중장기 목표를 퇴비화와 에너지화로 이제 늘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수원시의 감량화 정책은 매우 적절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RFID 방식을 사용하는 것들도 이제 그렇고요. 다만
국가의 그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그런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이제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토론회가 그런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감량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제 쓰레기를 그냥 단순하게 잘 분리 배출하고 바로바로 잘 처리하면 된다라는 그런 단계에서 넘어서 얼마나 순배출량을 줄일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순도 높은 수원시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 고찰 및 시사점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폐기물 분리 배출이나 처리 방식이 이제 우리와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깨끗하게 배출하고 처리된다고 인정받는 그런 나라인데요. 일본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에서 1차적으로 건조, 분쇄, 발효 시키는 등 해서 양을 줄이고 그리고 수분이 빠지고 남은 건조된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과 같이 배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장치, 예를 들어서 건조 분쇄기라든지 발효 처리기 같은 그런 감량화 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수분을 제거하거나 해서 그 일반 폐기물과 섞어서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일본은 그 쓰레기 분리 배출 달력이라는 것이 마을마다 각자의 고유한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따로, 플라스틱 따로, 우유곽 따로, 캔, 신문, 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분리를 하고 그게 몇째 주 무슨 요일에는 무엇을 배출하고 해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각용 쓰레기도 이제 매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날짜에 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일본은 단독주택이 많고 그리고 일반 소각용 쓰레기도 이렇게 지정된 날짜에 따라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음식물류 쓰레기를 이제 1차 처리하는 곳이 많은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수원시처럼 아파트에 시민의 약 70~80%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매일 음식물류 폐기물과 소각용 일반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과는 좀 다른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원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특화되는 그런 음식물류 처리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 단위로 이런 쓰레기 감량 정책이 추진되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해 주신 이런 그 디스포저 방식이나 자동 이송장치 방식, 시스템 처리 자원화 같은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주민 각 세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새로 계획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발표 자료에서 기술된 장단점 중에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제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개별 세대에서 디스포저가 고장난다라든지 아니면 수직관로의 고장이나 처리장치 고장 시 안정적인 유지 관리 그리고 이제 신속한 그 보수가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설치해 놓은 그런 시설이 한 5년, 10년 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입니다. 현재는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음식물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때 다른 사람의 눈을 인식해서 분리를 잘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집안에서 이런 디스포저나 관로를 통하게 되면
비닐류나 금속처럼 관로를 막거나 처리 설비를 고장나게 할 수 있는 것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천안의 아파트 사례에서 이제 주민 대표분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하셔서 이 그 주민 의식이 굉장히 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시민 의식이 필요하고 특히 그 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강한 커뮤니티 의식이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런 그 시범 사업 새로운 어떤 방법을 그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폐기물의 근원적 발생을 줄이고 그중에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와 에너지화를 늘리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 수원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100% 사료화하고 있지만 퇴비와 에너지화를 위해 좀 더 순도 높은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민 인식 개선과 이게 의지가 중요하다는 부분도 말씀하셨고 이상문 수석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을 염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정토론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토론회는 전국 지자체 및 수원시가 직면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시민, 전문가, 행정,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 행정의 효율성, 환경 정책 전환이 모두 연결된 복합된 과제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연간 약 90억 원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RFID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2013년부터 도입한 이후 사료용으로만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처리 기술을 에너지화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 측면에서는 시스템 처리 자원화 방식과 바이오 분해 발효 시스템 등이 제시되었지만 비용 부담과 유지 관리의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때입니다. 시민의 자기 효용감을 고취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통한 실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한 방안으로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아파트 경진대의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잘 정리하여 수원시 의회와 수원시 청소자원과 관련 기관과 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시작점일 뿐이며 주신 말씀은 앞으로의 논의와 협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생활폐기물 제로도시 수원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이 함께 준비한 수원시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처리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